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푸드 마케팅 제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3장은 식품 시장의 상품이란 파트예요. 식품 시장의 상품. 자, 이게 이제 푸드 마케팅 제3장의 파트인데, 이 푸드 마케팅에서는 일단 그 식품의 분류가 이제 먼저 나옵니다. 자, 페이지 43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식품의 분류가 나오는데, 이 식품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식품은 하나는 43페이지를 좀 보세요. 하나는 첫째 줄에 식물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동물성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가공식품 네모 좀 쳐놓으세요. 가공식품 네모 치시고요. 농수임축산물 등의 식품 원료 또는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거나 그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도록 분쇄, 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변형시킨 것을 혼합 또는 혼합물의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제조, 가공한 식품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가공식품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원래의 어떤 제품을 이제 분쇄, 절단 이렇게 해서 이제 혼합시켜서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다 가공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단락에서 좀 내려가다 보면 지금 단락에서 한 7줄 내려가면 농산물을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냉동하면 농산물이고요. 당근, 감자 등을 박피, 절단, 세척, 살균, 냉각한 제품을 재가열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가공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선 편의식품과 신선 편의 농산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편의성, 그러니까 편의성이라는 건 편리하다는 거죠. 그런 데선 유사하지만 신선 편의식품,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선 편의 식품은 이거는 이제 즉석 섭취,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편리성이니까. 그렇다면 신선 편의 농산물 있어요. 신선 편의 농산물. 이 신선 편의 농산물은 이 농산물의 이용에 있어서의 신선함, 그다음에 편리성, 이런 것을 강조했다는 거. 여기 신선함을 강조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식품 원료에 이제 분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식물성 원료와 동물성 원료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같은 경우는 곡류, 서류는 콩을 의미하겠죠. 이제 콩이라기보다는 콩과의 어떤 작물들을 의미하겠죠. 두류가 콩이고, 그다음에 견과 좀 단단한 거죠.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향신료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성은 축산물과 수산물이 있죠. 축산물은 식육, 그다음에 우유, 그다음에 난류 이렇게 나왔죠. 그 우유는 우유하고 사냥류가 있고, 난류는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이 있어요. 어류, 무척지 동물, 파충류 및 양서류, 기타 등등이 있다는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쪽으로 이제 가보시면요. 45쪽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농임산물과 가공식품의 분류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농임산물인데 원료 사용 측면에서, 또 가공 처리 측면에서, 위해 발생 우려 측면에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임산물이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을 첨가했는가? 그래서 만약에 했으면 얘라고 이제 하겠죠. 그러면 이제 세척하고 단순 살균용인가? 뭐 했으면 단순 가공 처리를 하는 거고요. 안 했으면 가공식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도표가 그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6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첫째 줄에 신선 편의식품은 농임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샐러드라든가 새싹 채소 이런 것들은 이제 신선 편식품이라는 거죠. 샐러드, 그다음에 새싹 채소 이런 것들이 이제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선 편의 농산물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절단, 박피. 그러니까 박피는 얇게 껍질을 벗긴다는 거죠. 세척은 씻는 거죠. 이런 것을 거친 채소라든가 나물, 버섯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밑에
46페이지 여섯째 줄 보면 신선 편의식품은 거기 밑줄 쫙 치세요. 5도씨 이하로 냉장 유통이다. 5도씨 이하. 자,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5도씨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이하로 냉장 유통이 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3.2 농산물 및 가공품이 있는데 이 쌀 및 곡류에는 쌀 및 가공품이라는 게 있죠. 쌀 및 가공품. 그래서 1인당 연간 소비 현황을 보면 1인당 밥쌀용 쌀 소비량은 2010년보다 줄었죠. 2010년에 72.8kg였는데 2015년 62.9가 되고요. 1인당 가공용 쌀 소비량 7.0에서 8.1로 가버렸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가공용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7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쌀 소비량이 이제 감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46쪽 아랫부분에 나오죠. 이 쌀 소비량 감소예요. 그리고 쌀 그 47쪽에 나온 첫째 줄 재배 면적도 감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쌀은 용도에 따라서 뭐 밥쌀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가공용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밥쌀용과 가공용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밥쌀용 쌀 소비량도 많이 감소했다.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그 3대 곡류가 있어요. 3대 곡류. 이거 좀 알아두세요.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쌀이고요. 두 번째가 밀이고요. 세 번째가 옥수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2013년 이후에 이 가공용 쌀 같은 경우는 2013년 이후에 가공용 쌀 소비가 증가돼요.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되니까 즉석밥, 그다음에 가정 식사 대체식. 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48쪽에 이제 보면 그 떡류가 나오죠. 세 번째 줄에. 떡류는 전통 떡류와 가공 떡류로 구분된다. 전통 떡은 떡 전문점에서 이제 판매하는 거겠죠. 48쪽이 셋째 줄에 나옵니다. 48쪽이 셋째 줄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떡류는 전통 떡류와 가공. 그래서 떡 전문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가공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가공 떡은 이제 떡볶이 떡이라든가 떡국떡이에요. 떡국을 만드는 떡, 또 떡볶이 떡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가공류라는 거. 가공떡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즉석밥은 이제 그 밑에 딸락이 나오죠. 즉석밥이. 이거는 이제 레토르트밥, 무균 포장밥, 냉동밥, 냉장밥 등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 즉석밥이 많이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2,4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는 거.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2,400억 원 규모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밀 및 가공품이 이제 그 밑에 나왔죠. 밀가루. 밀가루는 당연히 이제 식용밀을 선별해서 이제 분리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이겠죠. 밀가루가. 근데 이제 밀가루도 이제 뭐 그 뭡니까 강력분 뭐 이런 게 있죠.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경질 밀가루로, 그러니까 약간 단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글루텐 형성이 많이 잘 돼요. 글루텐. 이게 강력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빵용, 빵 만드는데 이용돼요. 근데 이 박력분이라는 것은 이제 얇다는 거죠. 박이니까. 이건 단백질 함유량이 낮죠. 연질밀이에요. 그러니까 케이크, 과자, 카스테라, 튀김 이런 거. 그다음 중력분은 중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수, 라면, 만두, 수제비 등이 이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밀 소비량, 생산량은 전체 소비량의 2% 미만이라고 나왔죠. 수입밀을 국내에서 가공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소비된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9쪽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밀가루가 이제
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게 한 20%, 대부분은 이제 빵, 과자, 면류 등을 직접 만드는 외식업체, 급식업체의 시장으로서의 유통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빵류죠. 49쪽에 이거는 세 번째 줄에 밀, 호밀 등의 곡분의 소금, 이스트. 이스트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게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죠. 이스트라는 게. 이게 이제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걸 이야기하죠. 효모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물 등의 재료를 섞어 발효시켜서 구운 음식이죠. 종류가 만여 가지가 넘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빵업계는 50페이지의 첫째 줄이죠. 소비자의 건강 중심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로컬 푸드. 로컬 푸드는 우리말로 옮기면 지역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로컬 푸드. 지역 음식. 자,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한 빵을 출시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리 바게트 나왔죠. 2015년 기준으로 미국,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에 진출해서 18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면류가 나와요. 면이 또 상당히 그 소비가 많이 되죠. 곡분, 전분 등을 원료로 가공한 것으로 국수, 당면, 유탕면, 냉면, 파스타가 있다. 유탕면이 라면이고요. 그 외에는 일반 면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면류 소비는 연간 13.3kg고요. 라면이 9.2kg, 일반 면류가 4.1kg 정도. 라면을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이 1년에 먹는 게 51쪽이 나오죠. 1년에 라면을 몇 개를 먹냐면 76개. 그러면 1년이 365일이죠. 365일. 그러면 뭐 5일에 한 봉 정도는 먹는 거죠. 그렇죠. 5일에 한 봉 정도 꼴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화학 조미료 사용은 줄고 기름에 튀기지 않고 이 나트륨 첨가를 줄이는 면류. 이 라면 자체가 나트륨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일종의 소금이죠. 나트륨이라는 게. 우리가 이 소금이라고 NaCl이잖아요. NaCl. 그렇죠? 염화 나트륨. 염소가 Cl이고 나트륨이죠. 이게 합해지면 염화 나트륨이 이 소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을 줄이게 된다. 자, 두류는 콩, 팥, 강낭콩, 완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기시면 2016년을 콩해로 정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52쪽의 셋째 줄에 보면 이 콩은 국내 소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으로 수입량이 전체 소비량의 92.8%예요. 그러니까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작물이다. 여기 밑줄 치세요. 52페이지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부 나오죠. 밑에 단락에 한국인이 선호하는 건강식이다. 콩을 원료로 만든 두유를 응고시켜서 제조 가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2쪽에 보면 식품 공전에 따른 두부류 해가지고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해서 얻은 대두에게 응고제를 가해서 응고시킨 거고, 전두부는 대두를 미세화해서 얻은 전두유에게 응고제를 가해 응고시킨 거고, 유바는 대두액을 일정한 온도로 가열시켜서 형성된 피막을, 얇은 막이죠, 채취하거나 가공한 거죠. 가공두부는 이제 두부를 전두부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가해서 가공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그래서 이제 두부라는 것이 이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다이어트하고 웰빙이죠. 웰빙. 웰빙은 전에 이야기했죠. 순우리말로 참사리. 웰빙이죠. 그런 식품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부는 당연히 콩을 원료로 이제 했으니까 이제 이 원재료명을 잘 붙여라. 그 다음에 채소 및 과일류가 나왔죠. 53쪽에. 그래서 이제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도 소비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거기 제일 마지막 단락 53페이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소비 7대 과류는 오이. 당연히 오이가 많아요. 또 뭡니까? 호박. 그 다음에 풋고추. 그 다음에 토마토. 그 다음에 수박. 그 다음에 참외. 그
그다음 뭡니까? 딸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당 연간 소비량도 좀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4쪽에 이제 보면 마지막 단락에 조미 채소류 나왔죠?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에 해당한다. 건고추는 생산비 증가와 생산 인구의 고령화, 냉동고추, 혼합고추, 혼합 조미료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건고추의 재배 면적이 감소한다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자, 55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과일은 채소와는 달리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점점 증가한다고 나오죠. 과일류가 이제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세요. 56페이지. 이제 수입 과일도 이제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 25% 정도 증가했다고 나오죠. 수입 과일도. 파인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다른 것들로 다양하게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과 채소류가 나왔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신선 편의식품 나왔죠. 채소나 과일의 단순 가공을 거쳐서 식품 첨가물 또는 살균 과정을 통해서 냉장 상태로 유지해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건조 과일 채소류. 건조 과일 채소류. 자, 이거는 뭡니까? 유통기한의 기간의 문제 해결. 자, 이게 이제 건조 과일 채소류죠.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에 보면 수분 함량이 40% 이하예요. 40% 이하.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건조한 제품 곤드레 나물 있죠? 또 뭐 있습니까? 무말랭이. 또 연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당연히 중요한 그 건조 과일 채소류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7쪽입니다. 자, 57쪽에 보면 이제 기타가 나오죠. 임산물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표고버섯, 밤, 감, 대추, 고사리 등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살림에서 이제 획득하는 식품이죠. 버섯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하다.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먹고 있는 거다. 축산물 및 가공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육류가 나왔죠. 육류. 3.3회. 자,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는 수육류. 다음 또 하나는 조육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육류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쇠고기.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조육류는 뭐예요? 닭, 칠면조, 오리, 거위. 이게 조육류입니다. 자, 수육류와 조육류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육류라는 것은 밑에 이게 우리말 쓰니까 어려운데 고기. 조육류는 뭐냐면 폴트리 미트. 폴트리라는 게 뭐냐면 가금류죠. 가금류.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같은 거 가금류라고 그래요. 조육류라고 합니다. 그런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육류의 자급률은 58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2000년에 78.8%, 2016년에 64.9%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육류 수입 의존도가 증가할 것이다. 소고기의 자급률은 40%로 떨어졌다. 46%. 이런 것이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에 보면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이 닭고기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 지방 함량이 적고 불포화 지방산이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량이 증가한다. 자, 거기다 밑줄 쫙 치세요. 이 닭고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왔죠.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축산 가공품이죠. 통조림, 햄, 베이컨, 육포 같은 것이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점점 증가세. 달걀은 닭이 낳은 알이죠. 원래 달걀이라는 것은 이게 어원적으로 보면 달그 알이에요. 달그 알. 이게 이제 빨리 읽다 하면 달,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야겠죠? 기 알이죠.
나중에 이게 뭐가 됩니까? 달걀 된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걀 같은 경우는 영양가도 높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먹게 된다는 것이고, 넘기세요. 달걀 1인당 연간 소비량 같은 경우 나오죠. 2015년에 보면 268개예요. 268개. 그러니까 이걸 보면 거의 매일 하나꼴로 달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죠. 자, 61쪽이 우유 및 유가공품. 그러니까 원유의 생산은 젖소의 사육, 여건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2010년에 구제역 발생. 그래서 이제 젖소 사용 마리수가 감소하죠. 원유 가격이 인상돼요. 2014년에는 원유의 과잉 생산, 분유 생산 및 재고량이 증가했고 2015년에는 62쪽에 넘겨보세요. 원유 감산 대책을 시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 단락이 이제 우유 나오죠. 1990년대 이후 영양성, 기호성, 기능성, 안전성 등 다양한 소비자 요구가 반영이 되면서 잘 판매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우유는 63쪽에 넷째 줄입니다. 63페이지. 자, 여기 63페이지. 자, 그러면 우유는 저온살균법 1번이에요. 고온살균법 2번. 초고온살균법 3번이죠. 자, 그래서 저온살균법은 60에서 65도. 한 30분. 이 고온살균법 같은 경우는 72도. 15초. 초고온살균법은 130에서 150도. 1에서 5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 뭐 국내 치즈 이런 것에 이제 소비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4쪽. 수산물 및 가공품이 나왔죠. 수산물 및 가공품.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거기 64쪽에 첫째 줄 나오죠. 2000년대 적색육에 지나친 소비를 줄이고 건강한 육류를 섭취하기 위해서 어패류의 그런 소비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산물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1년 42.2kg에서 2007년 56.6kg로 증가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수산물 및 가공품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쭉 보이시죠? 그래서 2007년, 8년 좀 올라가다가 9년, 10년, 11년 좀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수산 가공품이 뭐고 65쪽에 두 번째 단락 신선 수산물, 세 번째 단락 수산 가공품, 네 번째 단락 냉동품, 해조 제품, 그다음에 연 제품이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나왔죠. 자, 이 건강기능식품은 3.5에 이게 식품이에요, 식품. 건강기능식품. 그 밑에 네모처럼 건강기능식품은 인체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 가공한 식품이다. 여기까지. 이게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68쪽.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자면 2015년도 건강기능식품 수입은 5,965억 원, 전년 대비 35.2%나 증가하고요.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 밑에는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9쪽이 기타 가공품이 나와요. 기타 가공품. 나오죠? 69쪽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레토르트 식품 이런 게 나오죠. 레토르트. 자, 이 레토르트 식품은 이제 단층 플라스틱 필름이나 금속박 이를 여러 층으로 집착해서 파우치나 기타 모양으로 성형한 용기에 제조하고 가공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상온에서 이 상온이라는 것은 보통의 온도를 뜻해요. 그래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 70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토르트 식품도 이제 많이 사람들이 사 먹는다는 거죠. 카레, 짜장 이런 거 3분 짜장 이런 거 있죠. 자, 그다음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도시락은 당연히 신속하고 편리함을 지향하는 생활 방식이죠.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요. 그리고 시간의 제약이 없는 편리성이죠.
90년대 판매되기 시작한 삼각김밥이 이제 완전 히트를 쳤죠.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이다. 편의점 3사의 도시락 매출 증가액은 2015년 세븐일레븐 90.2%, CU 65.8%, GS25 53.8%로 큰 폭으로 상승해서 그런 그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커피예요. 커피. 그래서 커피는 카페 원료를 가공 또는 이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간 것으로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 커피, 액상 커피가 있다는 거예요. 볶은 커피는 말 그대로 원두죠, 원두. 오리지널 빈.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빈이라고 하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인스턴트는 즉석에서 이제 먹는 커피 같은 거겠죠. 조제 커피는 믹스 커피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착향료나 다른 원료가 혼합된 게 핸드드립이다. 커피 류의 생산 규모가 성장세에 있어서 점점점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뒤에 보시면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에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와요. 세 문제를 풀고 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쌀의 소비가 감소한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 쌀 가공품의 증가, 1인 가구의 증가, 그다음에 외식이 증가, 주식이 다양화, 주식이 다양화. 그러니까 주식이란 것은 주된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식은 메인 푸드죠, 메인 푸드. 이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겠죠. 쌀 가공품의 증가가 돼서 쌀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는 아니죠.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다음 중 신선 편의식품은 당연히 뭐예요? 깐마늘, 세척대파, 절임 배추. 이건 즉석에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조각과일이죠. 신선 편의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신선 편의식품 뭐라고요? 즉석에서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1인당 연간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품목은 당연히 뭐겠어요? 육류, 건강식, 기능식품, 유가공품 다 없는데 고추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것이 뭐냐? 고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특히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맥락들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뭡니까? 3장을 이제 보면 3장을 이제 보시면 3장입니다. 거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거기 41페이지를 펴보세요. 41페이지. 거기다 쓰시면 좋겠는데, 자, 1번. 소고기 등급의 영향을 주는 특성이 아닌 것은. 자, 이건 뭐 1번 육색, 고기 색깔이죠? 2번 조직감. 이것도 맞죠? 3번 지방색도 맞죠?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4번이죠? 단백질 함량. 이게 답이다. 자, 우리가 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소를. 밭에서 나는 자, 우리나라 축산물의 수급 및 소비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우리나라 쇠고기 자급률은 감소 추세다. 맞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산 쇠고기의 가정 소비가 증가했다. 이것도 맞죠. 돼지고기의 가정 내 소비는 감소 추세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코로나19다 보니까 이제 막 시켜서 먹는 거예요, 음식을. 그런 거고. 3번 수산품 및 가공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어패류는 축육에 비해 저장성이 떨어진다. 맞죠? 3. 코로나19 내식 트렌드로 수산 HMR의 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19의 로 인해서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 사는 수산품을 어묵, 어육, 소시지 등을 그러니까 어육, 소시지 등이 급증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점점 가공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번은 냉동, 건조, 통조림으로 가공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답은 당연히 2번이죠.
수산물. 이게 그래서 꽁치 같은 경우 뭡니까? 그 캔에다가 들어가는 꽁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사과를 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